네, 정의당 대변인 문정원입니다. 예고 드린 대로 지금 이 자리에는 김현웅 법무부 장관 규탄 관련 기자회견을 하려고 합니다. 성소수자 인권을 부정하는 법무부 장관 김현웅 후보자는 자격이 없습니다. 소수자 혐오 발언으로 법무부 장관 임명을 앞두고 있는 김현웅 후보자에 관한 규탄 및 임명 반대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연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위원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강명진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류홀릭 비욘디 무지개재단 이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영화감독으로 유명하시죠. 김조광수 녹색당 소수자인권특위위원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승환 사단법인 신나는센터 상임이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류민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변호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종걸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사무국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남웅 행동하는 성소수자 인권연대 운영위원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소수자 차별반대 관련한 김현웅 법무부 장관 규탄 관련한 기자회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연 성소수자위원장, 정의당 성소수자위원장의 발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위원장 정혜연입니다. 이번 박근혜 정부 들어서 인사청문회는 기대할 것 하나 없다는 게 누구나 다 아실 것입니다. 오히려 국민들에게 스트레스만 안겨주는 인사청문회입니다. 지난 7일 김현웅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양성을 인정하고 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축제, 그리고 3만여 명의 성소수자와 시민들이 함께했던 민주주의의 장이었던 퀴어문화축제를 제안하고자 하는 입장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사회를 역행하는 입장입니다. 그게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적격일 수 있을까요? 김현웅 후보자의 임명을 즉각 철회를 요구합니다. 7월 7일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의 혼인소송 기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미국 연방 대법원이 전국적으로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고, 이와 관련해서는 오바마는 열렬히 환호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인사청문회 김현웅 후보자는 대조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성소수자의 법적 권리 보장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이 동성결혼에 명확히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스스로 강조한 소수자 인권 보장과 모순되며 사회통합이라는 말을 무색하게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후보자로서 부적격한 인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김현웅 후보자에게 발언 철회를 즉각 요구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어처구니없는 인사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헌법에 명시된 정규분리 원칙이라는 것에 서슴없이 위배하는 인사정책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최근 총리로 임명된 황교안은 세상법보다 교회법이 우선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교육부 장관이 임명된 황 의원은 국회 안에서 기독교 모임과 그리고 동성애 동성혼 입법 저지위원회 대표를 맡았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해야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최유 목사가 임명되었습니다. 이렇게 종교 편향적이고 헌법에 위반되고 탈법 비리에 연루되어 있는 정부의 인사를 보면 과연 염치가 있는 건지, 국민의 눈치를 보는 것이 정말 국민의 염치를 보고 있는 것인지 정말 궁금할 따름입니다. 새누리당 윤리강령에는 20조에는 성적 지향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이 있습니다. 김현웅 후보자부터 후보자에게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던진 노철래 의원에게 윤리강령에 의한 징계를 요구합니다. 자신의 당에 있는 강령조차 지키지 못한 새누리당 의원들과 김현웅 후보자에게 적격이라는 보고서를 내린 태민정 의원들을 강력히 비판합니다. 국민들은 이제 성소수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대 두 양당은 아직도 시대착오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회는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평등과 자유를 향한 변화,
이것을 열망하는 이 사회 대변할 정당으로서 정의당은 성소수자에 대한 불평등과 차별을 끝내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끝으로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편협하고 왜곡된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김현웅 법무부 장관에게 발언 철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게 책임을 물으며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적격 의견에 채택된 것에 대해서 강력히 비판합니다. 또한 성소수자를 배제하고 차별하는 박근혜 정부와 행정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방조하고 있는 서민연에게도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네, 정혜연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위원장의 발언을 들으셨습니다. 다음은 최근에 있었던 퀴어 문화 축제를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5년째 안정적으로 치러지고 있는 행사인데요. 그와 관련해서 퀴어 문화 축제 조직위원장이신 강명진 위원장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지난 7일 김현웅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이 청문회에서 이제 김현웅 후보자는 퀴어 문화 축제가 질서 유지와 공공복리 차원에서 제한될 필요가 있다. 전통적 가치와 규범에 맞지 않는다라는 매우 믿기지 않는 발언을 함으로써 민주주의를 기본가치로 가진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맞는 것인가, 후보자로서 할 수 있는 발언인 것인가 라는 강한 의구심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국회는 이러한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는 무책임함을 보여줬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구성원의 자유보장과 자유유지의 발현보장은 중요한 가치를 가지며 사회 구성원 권리 보장의 핵심입니다. 또한 사회 다양성의 보장과 직결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다양성이 보장된 사회는 건강한 민주주의 시민사회의 밑거름입니다. 이러한 사회 환경을 갖추는 것이 공공복리입니다. 또한 질서란 이러한 공공복리를 추구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지 사회의 다양성을 제약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의 단어를 사회 구성원의 권리를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 사회는 제약이 가득한 통제 집단이 될 뿐입니다. 이 사회의 공공복리를 해치는 것은 사회 다양성의 보장이 아니라 소수자, 사회적 약자에 대해 가해지는 폭력입니다. 차별, 혐오적 발언, 폭언, 거짓 주장, 특정 세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격을 막는 것이 법무부 장관이 가져야 할 질서 유지의 개념일 것입니다. 또한 후보자가 언급한 전통이라는 것은 시간의 흐름 속에 이어지는 사회 구성원들의 삶들과 함께 변화하며 유지되는 것입니다. 특정 지배층에 국한되었던 사회적 권리의 보장이 시민사회 구성원에 대해로 확대되는 것 역시 마찬가지였으며 요 근래 성소수자들에 대한 혐오적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개신교에 대한 종교의 자유 역시 그러한 흐름 안에서 보장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회 구성원의 권리 보장의 확대, 이것을 전통과 규범을 앞세워 부정하는 것은 모순된 행동일 뿐이며 사회 변화를 외면하고자 하는 비겁한 회피일 뿐입니다. 퀴어 문화 축제는 성소수자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 사회에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알리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는 성소수자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존재임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퀴어 문화 축제를 제한하겠다는 발상은 대한민국의 성소수자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고 있음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허가사항이 아닌 문화행사와 진행이 보장되어야 할 거리 행진에 대해 자의적으로 개입을 하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며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리가 법률상의 보장을 무시하고 사회 구성원의 권리를 탄압하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자리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민주주의 헌법을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생각을 가진 자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임명 동의안이 제시되었다는 것과 인사청문 보고서가 국회에서 채택되었다는 것은 매우 대단할 일입니다.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와 생존을 탄압하는 법무부 장관은 민주주의 대한민국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김현웅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철회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현웅 후보자는 자신의 편파적이고 편향된 발언에 대한 취소와 함께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 퀴어 문화 축제 조직위원장 강명진 위원장의 발언을 들으셨습니다. 다음은 비욘디 무지개 재단 이사이신 유홀릭 이사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욘디 무지개재단의 노을릭입니다. 계속 말씀드렸듯이 7일 법무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발언으로는 표현투자와 관련한 발언으로는 표현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지만 질서 유지와 공공복리 차원에서 제한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하였고, 평화축제가 윤리적 가치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동성결혼에서도 현행법과 제도화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는 분명 일부 보수 기독교가 지지하는 논리와 다를 바 없는 말이며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인 발언입니다. 오늘 이런 차별적인 발언을 한 김현웅 후보가 취임식을 가지고 공식적인 업무에 들어간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앞으로의 법무부의 미래가 걱정되며 거기에 대한 현실이 매우 한심할 뿐입니다. 이전 법무부는 국내 최초의 성적소수자 공익재단인 비욘디 무지개재단의 법인 설립을 불허하였습니다. 비욘디 무지개재단은 2014년 1월 트랜스젠더 본인과 가족, 일반인, 회원 등 340명이 모여 만든 성적소수자를 위한 공익재단입니다. 법인 설립 불허의 이유는 법무부는 국가인권 전반에 관한 정책을 수립 총괄 조정할 수 있으며 그와 관련된 인권 옹호 단체의 법인 설립 허가를 관장하고 있다. 귀 단체는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단체로서 법무부의 법인 설립 허가 대상 단체와 성격이 상이하여 법인 설립을 허가하지 아니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7로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 설립 불허 공문을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국가 전반의 인권을 옹호한다고 하면서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비욘디 무지개재단과 법무부의 법인 설립 대상과 맞지 않는다는 것은 사회적 소수자인 성적 소수자를 차별하겠다는 이야기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인사청문회에서 노골적으로 성소수자 축제와 제도적 보장 등의 사안은 전통적 규범에 맞지 않는다는 그의 개인적인 생각은 이 발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앞으로 법무부가 심히 걱정스럽고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사회적 약자이고 성적 소수자를 노골적으로 차별하는 발언을 하는 김현웅 후보에게 어떤 인권 옹호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최근 몇 년 동안 국가기관은 성적 소수자에 대한 많은 일들을 빈번하게 거부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비욘디 무지개재단을 비롯하여 서울시 청소년 미디어센터 대관 과정에 있어서 성적 소수자 모임이란 이유로 대관을 반려한 적이 있었고, 매회 개최되는 퀴어문화 축제 퍼레이드 장소에 대해서도 서대문 구청 측의 일방적인 취소로 장소 사용을 불허한 적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성적 소수자에 대한 공공기관이나 국가기관의 차별 사례들은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복고를 비롯하여 많은 곳들이 성적 소수자들을 공적으로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적 소수자의 공적 차별은 심각하고 우려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영호 후보자의 발언은 앞으로 법무부가 성적 소수자에 대한 어떤 태도를 보여줄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법적인 보호와 법의 판단이 중요한 트랜스젠더들을 비롯한 성적 소수자들의 인권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수자의 인권을 옹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법무부 장관 후보에게 인사청문회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질이 없는 것이 상황이 드러난 상황에서 보고서를 채택한 국회는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 분명합니다. 그동안 국회는 주요직 청문회에서 재산 여부, 병역 기피, 상향만 문제시했으며 그것에 문제가 없어 보이자 성적 소수자들의 인권 문제를 전면에 드러내 차별적인 질문을 유도하고 그 답변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차별적인 질문을 한 노철래 위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은 이런 차별적 발언을 철회하십시오. 그리고 김현웅 법무부 장관의 성적 소수자 차별 발언은 더욱 묵과돼서 안 되는 일이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격 없음이 드러난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박근혜 정부는 후보의 임명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네, 조금 전 비욘디 무지개재단의 류홀리 이사님의 발언을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소개해드릴 분이 있습니다. 그 영화감독으로 유명하신 김조광수 녹색당 소수자 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함께 재작년 동성간의 최초의 결혼으로 주목받으셨던 김승환 사단법인 신나는센터 상임이사님의 발언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2013년 9월 7일에 서울 광통교에서 결혼을 한 김조광수와 네, 김승환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첫 번째 재판이 7월 7일에 열렸습니다. 7월 7일에 저희 부부의 혼인 신고를 대한민국이 받아줄 것을 요구하는 재판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김현웅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현행법상 동성결혼은 할 수 없다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현행법 어디에도 동성은 결혼할 수 없다라고 정확할 수 있는 법률은 없습니다. 결혼은 이성애자들만 할 수 있다, 남녀 사이에만 가능하다라는 규정은 현행법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 후보자라는 사람이 현행법상 동성결혼은 할 수 없다라고 자의적인 해석을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자질이 있는지 심히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게다가 이제 재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국내에서 동성결혼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지금 여러가지 법률적 판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라는 사람이 재판이 열리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현행법상 할 수 없다라고 못 박는 것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질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만천하에 드러낸 것입니다. 어떻게 재판이 열리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 후보자라는 사람이, 그 사람은 일개 개인이 아닙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라는 사람이 재판에 영향을 주는 그런 발언을 서슴없이 자행한다는 것은 후보자로서 자기가 자격이 없다는 것을 드러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오는 동안 김현웅이라는 사람을 국회에서 적격 심사했다고, 그래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자격이 있다고 해주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국회가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부가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대통령이 잘못된 사람을 장관에 앉히려고 하고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마땅히 지적하고 잘못된 판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국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자격이 있다라고 판단해준 국회는 그 판단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고 지금이라도 부적격 심사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현웅 후보자는 스스로 자기가 법무부 장관이 될 자격이 없음을 드러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자리에서 지금 당장 물러나기 바랍니다. 네, 김현웅 법무부 장관 후보자님께서 만약에 스스로 지금 행했던 발언이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그 말을 했다면 더욱더 이거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리는 법 앞에서 그 법을 집행하는 그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자리로서 매우 중립적인 자세를 취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저희 동성혼 재판이 진행 중일 뿐만 아니라 버젓이 15년 넘게 진행되고 있는 키워나 축제에 대해서 축소 또는 정부에서 개입을 해서 이걸 행사를 잘 치를 수 없게 만들겠다는 아예 발언한 것 자체는 스스로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즉각 이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스스로 자격이 없음을 나타낼 만큼 사퇴하는 것을 권유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 김조광수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김승환 사단법인 신나는센터 상임이사의 발언을 들으셨습니다. 네, 마지막 발언입니다. 류민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류민희 변호사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류민희 변호사입니다.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현웅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발생했습니다.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인권을 보장해야 할 법무부 새 수장의 자격을 검증하는 장이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의 그야말로 미끼성 질문과
그에 부응하는 김현웅 후보자의 답변으로 소수자에 대한 차별 선동의 장으로 둔갑해버렸습니다. 김현웅 후보자는 퀴어문화 축제에 관해서 표현의 자유는 질서 유지, 공공복리의 경우에 제한될 수 있다는 아주 기본적인 일반론을 말했습니다. 여기서 그쳤어만 해도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추가된 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우리 사회의 전통적 가치와 규범과 맞지 않기 때문에 제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이 일은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은 경찰청 운영 소관입니다. 올해 있었던 금지통보청도 경찰청이 미풍 양속이나 전통이나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통 혼잡이나 중복 집회 말했을 뿐입니다. 이마저도 법원에서 법치주의 근거해서 집회 시위 자유 보장을 위해 금지통보 청구이 취소됐습니다. 인권법계에서는 일종의 코드워드가 있습니다. 기본권 제한을 사유로 전통을 말하는 사람들 일단 의심해봐야 됩니다. 최소한 이건 선진국에서 발생한 일이 아닙니다. 러시아, 우간다 같은 나라에서 전통 비도덕은 성소수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령을 만들고자 할 때 사용됐던 단어입니다. 물론 동성애자, 성소수자 등 이런 사람들이 우리 전통사회에 없었던 존재들도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서 언제나 존재했던 우리 전통의 일부입니다. 오히려 동성애 혐오가 우리 전통이 아닙니다. 한국 정부는 올해 11월 7년 만에 자유권규약 심의를 맞이합니다. 올 초 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는 한국 정부에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성적 지향의 성별 정체성을 포함한 포괄적인 차별 사유를 포함하며 효과적인 행정적, 사법적 구제를 보장하는 차별금지법을 채택하기 위한 무슨 조치를 했느냐고 보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미 법무부 국정과제인데도 몇 년간 진행 자체를 방관하고 있습니다. 왜 한국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지 않느냐고요? 이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질문으로 자유권위원회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간성 등 차별과 사회적 낙인에 대응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가 무엇인지 보고서에 담도록 했습니다. 여기도 법무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사인에 대한 차별을 구제하는 국가가 아니라 오히려 국가가 차별죄로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비욘디 무지개 재단에 대해서 법무부는 포괄적 인권 정책만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반려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참고로 일본 법무성은 한국 법무부와 직제 조직 구성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하지만 일본 법무부 법무성 유튜브 채널을 보시면 성소수자 인권 보장에 대한 안내 동영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국의 법무부가 언제까지나 우리가 성소수자 인권과 상관없다는 말을 할 수 있을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상관없다는 정도가 아니라 차별 선동을 일삼는 사람이 지금 장관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동성결혼 소송에서 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 김승석 교수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차별적 법제도 관행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전 사회의 공중보건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아주 적게 잡아도 우리나라 인구 2%가 성소수자이고 이에 가족과 친구, 동료를 다 합치면 어마어마한 인구입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인 법제도 관행은 우리나라 공중보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일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행했습니다. 국민의 공중보건을 해치는 당신은 누구의 법무부 장관입니까? 한편 우리는 자신의 당 새누리당 윤리강령 20조 성적 지향에 의한 차별금지를 위반하면서도 근거에 맞지 않는 차별 선동을 한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을 규탄합니다. 당 강령에 의거하여 응당한 징계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이 차별 선동 발언을 처리할 수 없다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자진하여 법무부 장관에서 물러나기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김현웅 법무부 장관의 임명에 반대하는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짧지 않은 기자회견 동안에 우리 사회의 성소수자들의 인권과 더 많은 인권들이 보장되기 위해 노력하시는 다양한 단체의 활동가들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보도를 꼭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